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활기 넘치는 한양의 저작거리 한 구석, 먼지 쌓인 돗자리 위에는 유독 시간이 멈춘 듯한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너무 병약해서 김 빠진 선비, 나리, 김선비라 불렀지요. 금방이라도 바람에 훌쩍 날아갈 듯 헬쑥한 낯빛에 마른 체구에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화들짝 놀랄 만큼 숫기 없어 보이는 사내. 그의 앞에는 달아빠진 벼루와 먹, 그리고 부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헌데 그 부통에는 붓이라고는 단 한 자루, 그것도 짐승꼬리 마냥 털이 듬성듬성 빠져 몰골이 사나운 몽당분만 덩그러니 꽂혀 있었지요. 지나가던 주모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국밥 그릇을 닫고 있었습니다. 쯧쯧, 저 양반 또 나왔구먼. 저 몽당 빗자루 글씨를 쓴들 누가 돈푼이나 주겠나? 며칠 전엔 비틀거리다 내 주막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반나절을 끙끙 앓더라니까. 저래가지고 밤에 계집 품에는 제대로 들겠나 몰라? 그때 엿장수가 가위를 짤깍거리며 한심한 듯이 말했지요. 글쎄 말일세. 생긴 건 멀쩡한디 속은 아주 골골한가벼. 헌데 희한한 건 말이지. 내가 여탄가락 줄 테니 그 흉물스러운 붓 좀 바꾸라고 해도 귀엽고 싫다더만. 저 붓 아니면 글씨에 혼이 안 담긴다나 뭐라나. 아주 제정신이 아니여.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김선비는 초연한 듯 눈을 감고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지요. 그때 댕기머리를 한해 뗀 처녀가 얼굴을 홍시처럼 붉히며 다가오더니 손에 쥔 복주머니를 연신 만지작거리며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저 선비님, 혹 연서도 써주시는지요? 연설아, 내 몸이 약하여 애끄는 마음을 다담아낼 기력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여기 어제 갓 쪄낸 시루떡이옵니다. 이거 드시고 부디 힘을 내시오. 애가 타다 못해 수검댕이가 된 제 마음을 좀 담아주십시오. 저작거리 건너편 박서방님 댁 도련님이시옵니다. 김선비는 떡을 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는데 낡은 붓을 드는 손길은 파르르 떨리기까지 했지만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찰나적으로 깊고 그윽하게 변했습니다. 달빛 아래 애간장 녹는 밤, 서방님 품은 얼마나 따사로울꼬. 이 몸의 붉은 입술, 앵두인 양 맛보시려거든. 오늘 밤 자시에 뒷산대나무 숲으로 오시옵소서. 병약한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농염하고도 도발적인 글귀가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명필로 종이 위에 피어나자 구경하던 엿장수는 입이 떡 벌어지더니 저런 비실이가 저런 요망한 글을? 저놈 필시 여우한테 단단히 올렸거나 지가 여우거나 둘 중 하나요. 콜록. 자, 여기 있다. 이 서신이면 그 어떤 새님이라도 하룻밤 안에 내 치마폭으로 굴러들어올게야. 처녀가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리고 달려가자 김선비는 품속에서 낡았지만 깨끗한 비단천을 꺼내 붓을 소중히 닦아 다시 품 깊숙이 넣고서는 떡을 한 입 빼어 물다. 목이 메는지 가슴을 쿵쿵 치며 눈물까지 찔끔거렸는데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지요. 몸은 종이장이요. 가진 것은 낡은 붓 한 자루. 세상 물정 모르는 어수룩한 선비. 허나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붓으로 써내리는 것이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사내의 욕망과 여인의 마음을 꿰뚫는 날카로운 바늘이라는 것을. 한편 같은 날 저녁 한양의 최고급 기방 월화정에서는 돈지랄하기로 유명한 세도가 조익현 대감의 눈이 월양의 탐스러운 가슴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월양아, 춤과 소리는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오늘 밤 이 늙은이의 마른 장작 같은 몸에 불을 한번 지펴보거라. 어머, 대감. 마른 장작은 불이 너무 거세게 붙어 재만 남는다고 들었사옵니다. 소인은 은은한 숯불처럼 오래 타오르는 정을 더 좋아하는데요. 요망한 것, 숯불이건 장작불이건 오늘 밤 내년 몸에 불도장 하나는 제대로 찍어주마. 어서 이리 오지 못할까? 조 대감의 손이 월양의 허벅지 사이로 들어가자 월양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고 그녀의 눈에 순간적인 혐오와 증오가 아무도 모르게 스쳤지요.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어쩐 일인지 김선비가 술주전자를 든 재연고주춤 들어왔는데 그는 기방일 손이 모자라 잠시 불려온 것이었습니다. 김선비, 뭘 꾸물대. 어서 대감께 술을 올려야지. 행수기생의 말에 김선비는 다리를 후들거리며 들어왔는데 예, 아이고. 다리에 쥐가 나서 그만. 어이쿠. 어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김선비의 몸이 절묘하게 조익현 대감을 향해 쓰러졌고 그의 손에서 미끄러진 주전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날아가 조익현 대감의 사타구니 쪽으로 차가운 술을 모조리 쏟아부었지요. 끄아! 내 용종이! 이 얼어 죽일 놈이! 차갑다 못해 쪼그라들겠구나! 대감 마님, 소인의 다리가 썩은 동아줄 같아서 그만 제 다리를 잘라 대감의 화롯불에 넣어주시옵소서. 엉엉. 썩은 동아줄? 아니, 저건 마치 날아드는 화살을 피하는 제비의 몸짓 같았어. 게다가 어찌 그리 정확하게 거기를 맞춘단 말인가? 저 선비, 필시 보통 내기가 아니다. 오늘 밤은 잠 다 잤구나. 재미있겠는걸? 저놈의 주리를 틀고 곤장을 쳐서 내쫓아라! 그리고 너, 워향! 오늘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는데 월양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이 흥미로운 사내를 한번 제대로 떠봐야겠다는 듯 유염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뒷모습을 눈여겨보았지요. 아이고 나리. 소인이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이리도 무지막지하게 혼을 내십니까요? 아이고, 나 죽네. 그날 밤늦게 월양은 소복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기방을 빠져나와 매를 맞아 비틀거리는 김선비의 뒤를 받았습니다. 김선비는 여전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지요. 내가 잘못 봤나? 비틀비틀거리는 것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월양이 의심을 거두려던 찰나 김선비가 인적이 드문 계곡가로 향하자 월양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그를 지켜보았지요. 김선비는 옷을 훌을 벗고 계곡물에 한참을 들어갔다 나와서 혼자 중얼거렸지요. 후, 썩은 세상, 썩은 놈들. 어찌 사람을 이 지경이 되도록 매질을 한단 말인가. 아이고, 이놈의 거시기도 놀라서 쪼그라들었네. 그는 잠시 뒤 옷을 고쳐 입고 품속에서 그낡은 붓을 꺼내어 물가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붓에 물을 묻혀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열할 멸차. 그의 붓끝에서 써내려간 글씨에서는 금방이라도 피가 뚝뚝 떨어질 듯한 짙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위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월양의 눈은 두려움과 전율, 그리고 사내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소유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병약한 선비, 낡은 붓 한 자루, 저 몸에 새겨진 흉터는 무엇이며, 저 붓끝의 서린 살기는 또 무엇인가. 저 사내, 내가 가져야겠다. 밤새 월양의 머릿속은 온통 그 사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그의 정체를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저작거리로 나섰는데 저작거리 구석에 맥 빠진 모습으로 김선비가 앉아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월양을 본 주모가 다가와 너스레를 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월화정의 월양아씨 아니신가? 이런 누추한 곳에 어인 행차시오? 콕, 어제 그 비실이 김선비 양반이라도 찾아오셨소? 월양이 새침하게 부채로 입가를 가리며 김선비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모는 못 보신 게 없으시구려. 어젯밤 우리 기방에서 구준이를 도와주다 조 대감께 봉변을 당한 선비가 마음에 걸려 약이라도 지어줄까 하여 나왔소. 마음이 여려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월양은 마음이 여려서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김선비의 반응을 살폈는데 김선비는 그 말을 듣고 움찔하며 말했지요. 어찌 아씨께서 이런 곳까지 소인 때문에 귀한 걸음을 하셨사옵니까? 당치 않사옵니다. 저 뻔뻔한 연기 좀 보소. 어젯밤 숲속에서 보여준 살기는 어디 가고 또 병약한 선비 행세라니 대체 속셈이 뭘까? 월양은 얼른 김선비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덥석 잡고서는 의도적으로 힘을 콱 주었지요. 꼬리말이 아니구려, 선비님. 그저 술상 한번 엎었다고 이리 사람을 반송장으로 만들어 놓다니. 조 대감의 성정머리도 참으로 고약하지. 어서 가십시다. 제 방으로 가시지요. 이 상처는 제가 직접 돌봐드려야겠습니다.
아, 아픕니다, 아씨. 무슨 소나기 힘이 이리도 세신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팔뚝이 이리도 단단하네. 이래도 시치미를 뗄 셈인가. 좋다. 내 오늘 내 정체를 낱낱이 벗겨내주마. 어서 이리 따라오시지요. 내 오늘 선비님의 그 약한 몸을 제대로 보살펴드리지요. 월양은 거의 반강제로 김선비의 팔을 잡아 끌고는 자신의 가마에 태워 월화정으로 향하자 저작거리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비실이가 월양 아씨의 눈에 들다니. 얼굴에 온통 멍자국이더니 계집에게 맞는 걸 즐기는 별난 놈인가 봐. 잠시 뒤 은은한 난향이 코끝을 간지리는 월양의 방안. 자, 그럼 어디 상처 좀 봅시다. 어서 저고리를 벗으시지요. 아, 아씨. 상처는 팔에만 조금만 것이온데 어찌 저고리까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남녀 칠세부동석이라 하였거늘. 선비님이야말로 남녀를 너무 가리시는구려. 기방에 드나드는 사내치고 제 몸에 손 한 번 안 대보니가 없는데 말입니다. 혹 제가 이리 다가서는 것이 싫으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여인으로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소희는 아씨처럼 고운 분을 가까이에 본 적이 없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그럽니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밖에서 들릴까 저어대옵니다. 어머, 그러셔요? 그럼 오늘 한번 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어디 그 심장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월양이 그의 옷고름을 풀자 매죽의 상체에 남은 시퍼런 멍 자국과 함께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오래된 칼 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자 월양은 잠시 숨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이 흉터들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다. 목숨을 건 싸움의 흔적들. 월양은 약을 바르는 척 부드러운 손길로 칼자국들을 하나하나 쓸어보았는데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매죽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선비님, 글만 읽는 분의 몸에 어찌 이리 험한 자국이 많으십니까? 꼭 변방을 지키던 제 아버님을 보는 듯합니다. 그분도 무관이셨지요. 늘 몸에 칼자국이 마를 날이 없으셨는데. 월양의 말에 순간 김선비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에 쇠붙이를 다루는 대장간에서 잠시 일을 도와준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쇳물이 튀고 쇠꼬챙이에 찔리고 허허 흉하지요. 대장간? 웃기는 소리. 이 흉터의 깊이와 모양은 명백한 검상이다. 그것도 수없이 많은 실전을 겪은 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이 사내 계속해서 나를 떠보는구나. 아닙니다. 오히려 사내의 훈장처럼 보여 든든하기만 한 거려. 헌데 선비님은 어찌하여 붓을 그낡은 것만 쓰십니까? 제가 아끼는 최고급 족제비털 붓을 드릴 터이니 그것으로 제 시름을 달래줄 시 한 수 지어주시지요. 그것만은 아니 되옵니다. 이 붓은 돌아가신 스승님의 유품이라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옵니다. 이 붓이 아니면 제 글씨는 그저 먹물 자국일 뿐입니다. 스승님이라 어떤 분이셨기에 이리 낡은 붓을 유품으로 남기셨는지요? 보통 분은 아니셨을 듯합니다만. 월양이 그의 과거를 집요하게 파고들자 매죽은 슬쩍 화제를 돌리며 역으로 그녀를 떠보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보다 아씨야말로 어찌 조대감 같은 험한 자를 상대하며 지내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그 웃음 뒤에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계신 듯합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여우처럼 말이오. 어머, 여우라니요? 제가 그리 보여요? 기생의 삶이란 본디 그런 것을 웃음으로 칼을 감추지 못하면 사내들의 발톱에 먼저 찢겨 죽는답니다. 선비님처럼 고고하게 붓한 자루만 들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떠보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발씩 물러서며 서로의 속내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팽팽한 심리전 속에서 오히려 서로의 고독함과 아픔을 어렴풋이 느끼며 더욱 강하게 끌렸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죽은 매일같이 월화정을 찾아와 어수룩한 짓으로 월양에게 웃음을 주었고 월양은 그런 그에게 조금씩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지요. 인내심이 바닥난 조익현이 마침내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날 밤
조익현이 보낸 자객들이 월양을 보쌈하려고 월화정을 급습했습니다. 곱게 따라오시지, 월양아 씨. 대감께서 애타게 기다리신다. 더러운 손 치워라. 내 차라리 여기서 자결을 할지언정 그놈의 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밖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김선비가 나타났지요. 어이쿠, 이게 웬 소란이냐? 에라디야, 거기. 칼춤을 추려고 모였어. 저 비실이는 또 뭐야? 귀찮게 말고 썩 꺼져. 그때 자객 하나가 귀찮다는 듯 김선비를 향해 칼을 휘두르자 어찌된 일인지 그는 날아오는 칼날을 손가락 2개로 가볍게 잡았는데 쨍 하는 쇠의 파열음이 들렸고 자객의 칼이 그대로 부러져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냐, 내 놈은? 이놈아! 시끄럽다! 그는 부러진 칼날 조각을 손에 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자객들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비명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자객들은 하나둘씩 피를 뿜으며 쓰러졌지요. 어수룩한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달빛 아래 서 있는 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살기를 뿜어내는 전설의 무관 매죽이었습니다. 김선비님? 괜찮으시오. 낭자, 놀라게 해드렸다면 사과하겠소. 선비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그 몸놀림, 그 눈빛, 평범한 글쟁이의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 계곡에서도 그렇고 당신 처음부터 날 속인 겁니까? 쥐었다기보다는 숨겼다고 해두시오. 나 역시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으니 김선비는 죽은 이름이오. 내 진짜 이름은 매죽이라 하오. 매죽? 곧 조익현의 수하들이 더 몰려올 것이오. 이곳은 안전하지 않으니 일단 내 거처로 몸을 피해야 하오. 당신의 거처라니요? 어찌 내가 당신을 믿고... 지금 나를 믿지 않으면 오늘 밤 낭자는 조익현의 침소에 눕게 될 것이오. 선택은 낭자의 몫이오. 월양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고 매죽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낡은 오두막. 안은 소박했지만 한쪽 벽에는 잘 닦인 검과 활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붓과 벼루 대신 군사 전략이 그려진 지도가 펼쳐져 있었는데 이런 곳에 혼자 지내셨던 겁니까? 그렇소. 세상에 등을 주고 산 지 벌써 5년이 되었구려. 당신, 그 몸에 있는 흉터들, 그리고 그 검술, 혹시 과거 흑영단에 몸담았던 분이십니까? 낭자가 어찌 그 이름을 아시오? 제 아버님께서 생전에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왕이 그림자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조선 최고의 무인들만 모인 비밀 결사라고 말입니다. 낭자의 아버님은 대체 어떤 분이셨소? 그때 월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품속에서 작고 낡은 비녀를 하나 꺼내 매죽에게 보여줬는데 비녀에는 작은 글씨로 충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5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병조판서 이경준 대감. 그분이 제 아비입니다. 그 순간 매죽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월양의 손에 들린 비녀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지요. 이경준 대감의 여식이라고? 그럼 당신이... 그렇습니다. 저는 가문의 복수를 위해 원수의 신임을 얻고자 기생이 되었습니다. 제 목표는 오직 하나, 조익현의 목입니다. 선비님, 아니 매죽 나리, 당신 또한 조익현과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익현. 그놈은 내 동료들을 그리고 흑영단 모두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요. 그리고 이경준 대감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인이었던 나의 스승님마저 해친 놈이요. 그렇다면 낭자는 혼자가 아니오. 이제부터 낭자의 복수는 곧 나의 복수요. 이 매죽의 칼이 낭자를 위해 기꺼이 피를 묻힐 것이오. 단순한 연모의 감정을 넘어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두 사람. 같은 원수를 향한 분노는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 안의 공기는 복수의 비장함과 함께 서로를 향한 애틋한 연정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지요.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의 소매를 찢어 매죽이 자객들과 싸우다 팔에 입은 작은 상처를 정성껏 싸매주고 있었습니다. 아프십니까? 이 정도 상처는 늘 달고 사는 것이오. 괜찮소. 몸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엿준 것입니다. 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매죽의 단단하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알아봐 주는 월양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고, 월양은 그런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지요. 내일이면 우린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밤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리의 온기를 느끼고 싶습니다. 월양낭자, 우리는 아무 말 마십시오. 우리는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고 같은 길을 걷는 동지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저 사내와 여인이고 싶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후회는 없도록. 월양의 눈빛은 더 이상 도발이 아닌 진심 어린 애원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에 새겨진 상처를 어루만지며 서로의 아픔을 핥아주듯 격렬하게 화롯불의 마지막 불씨가 사그라들 때까지 거친 숨소리와 이끌는 신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졌습니다. 낮에는 서로를 모르는 척 스쳐 지나갔지만 밤이 되면 매죽의 오두막에서 만나 복수를 계획하고 서로의 몸을 뜨겁게 위로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매죽은 몰래 조익현 대감의 저택에 숨어들어 그의 서신 하나를 베껴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북방 오랑캐와 내통하여 구양미를 빼돌리고 국경의 지도를 넘기는 대가로 금괴 1000냥을 받기로 하였으니 약속한 날짜에 군사를 움직여 도성을 칠 준비를 하라. 역시 그놈의 역심은 5년 전과 변함이 없었구나. 이경준 대감께서 막으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소.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둘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아니요. 방법이 있어. 그들이 군사를 움직이는 날이 바로 그놈의 목을 치는 날이 될 것이오. 며칠 뒤 조익현이 역무를 시행하기 전날 밤 자신의 저택에서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월양은 매죽의 안위를 걱정하여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자신은 변장을 하고 조익현 대감에게 접근했었는데 마침내 오늘 이 밤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하고 그의 술잔에 몰래 독을 타려고 계획했지요. 오늘 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매죽 나리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 월양이 떨리는 손으로 독이 든 술잔을 들고 조익현에게 다가서는 순간 조익현이 변장한 월양의 손을 잡으며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월양아, 아니, 내 정체를 어찌? 내년에 아비 이경준이 죽던 날도 오늘처럼 달이 참 밝았지. 월양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익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년이 변장을 하고 내게 다가왔을 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멍청한 년, 내년이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그 순간 연회장의 문이 모두 닫히고 사방에서 복면을 쓴 무사들이 나타나 월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내 놈의 정인이라는 그 붓쟁이 놈도 곧 이곳으로 오겠지. 아주 잘 되었구나. 한나란 시에 내 놈의 아비 곁으로 보내주마. 여봐라, 전연을 당장 묶어라. 월양은 속수무책으로 무사들에게 붙잡혀 포박당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눈으로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울었지요. 매죽 나리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차가운 달빛만이 연회장의 기왓장을 비추고 있었고 월양은 기둥에 단단히 묶인 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는 조익현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정문이 산산조각 나누어 부서져 내렸고 부서진 문짝의 파편과 자욱한 먼지 사이로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병약한 선비의 모습이 아니라 등에 능검을 맨 채 온몸으로 서늘한 살기를 뿜어내는 무인 매죽이었습니다. 그아하하, 올 줄 알았다. 그 경단의 마지막 쥐새끼. 내 놈의 정인을 구하러 왔느냐? 좋다. 오늘 이곳을 내 놈들의 무덤으로 만들어 주마. 모두 저놈을 쳐라. 안 됩니다, 나리. 어서 피하십시오. 눈을 뜨시오. 월양. 그리고 똑똑히 보시오. 저 더러운 놈들이 어찌 쓰러져 가는지. 매죽은 등을 돌려 월양을 바라보며 미소 짓더니 이내 폭풍처럼 무사들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검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그 낡은 붓을 꺼내 들었지요. 저놈이 미쳤나?
붓으로 뭘 어쩌겠다고. 무사가 비웃으며 칼을 내리치는 순간 매죽의 몸이 사라진 듯 하더니 무사의 등 뒤에 나타나 붓 끝으로 무사의 목덜미 혈도를 정확히 찌르자 컥. 무사는 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쓰러졌고 그때부터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매죽의 붓은 더 이상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있었지요. 저것은 붓이 아니다. 저분은 붓으로 검법을 펼치고 있다. 저것이 바로 전설로만 듣던 흑영단의 심검. 불과 일각 만에 수십 명의 무사들이 마당에 나뒹굴었고 매죽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붓을 든 손으로 조익현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내 놈 차례다. 조익현. 네 이놈, 내 놈의 검술은 분명 흑영단의 검술이거늘 어찌 내게 칼을 겨누느냐. 내가 바로 내 놈의 스승 흑영단의 전대 단주가 아니더냐. 조익현은 자신의 옷을 찢어 가슴에 새겨진 흑영단의 낙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월양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스승이라고? 그럴 리가.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데. 그때 매죽이 싸늘하게 웃으며 조익현 대감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이라. 좋다. 그렇다면 대답해 보아라. 5년 전 그날 밤 스승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품이 무엇이었는지. 조익현 대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이야. 당연히 흑영단의 비급소가 아니었겠느냐. 틀렸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매죽이 품속에서 낡은 붓을 꺼내 조익현에게 던지자 조익현은 자신도 모르게 붓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 붓은 스승님께서 내게 하사하신 첫 유품이자 마지막 유품이다. 그리고 내 놈의 정체를 밝힐 유일한 증거이기도 하지. 매죽이 손가락으로 허공에 길을 모으자 조익현의 손에 들린 붓대가 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붓대 안에서 작은 양피지 조각이 굴러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진짜 흑영단 단주의 혈서였습니다. 매죽은 혈서 내용을 나직히 말했지요. 나의 제자 매죽에게 고한다. 5년 전 나를 해하고 흑영단을 멸한 역적의 진짜 이름은 무영이다. 놈은 나의 오랜 벗이었던 진짜 조익현 대감을 죽이고 그의 얼굴 가죽으로 가면을 만들어 뒤집어 쓴 채 지금껏 대감 행세를 해왔다. 놈의 가슴에 있는 흑영단의 낙인 또한 그때 훔친 것이니 속지 말까. 부디 이 가짜 조익현 무영의 목을 베어 나의 원수를 갚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경준 대감의 누명을 벗겨다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조익현, 아니 무영은 경악하며 분노했습니다. 내 놈이 그것을 어찌... 이제야 알겠느냐. 내가 5년간 저작거리에서 붓을 판 것은 단순히 숨기 위함이 아니었다. 매일같이 스승님의 유품을 손에 쥐고 내 놈을 뵐 날만을 기다려온 것이다. 이제 나의 스승님과 이경준 대감 그리고 내 동료들의 목까지 내 놈의 피로 갚아주마. 매죽이 마침내 등 뒤에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의 검이 달빛을 받아 섬광처럼 빛나며 무영의 목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역적 무영은 처단되었고 그의 영모 계획이 담긴 서신은 의금부로 넘겨졌습니다. 이경준 대감의 누명은 벗겨졌고 흑영단의 명예 또한 회복되었지요. 그리고 왕은 매죽에게 다시 관직에 오를 것을 청했으나 그는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매죽은 산속 오두막에서 화룻불 속에 자신의 검과 무복 그리고 5년간 품어왔던 낡은 붓을 던져 넣으며 복수의 상징이었던 모든 것이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리께서는 이제 조선 최고의 무관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는데. 내게 최고의 자리는 궐 안이 아니라 바로 낭자의 곁이오. 5년간 붓을 잡으며 깨달은 것이 있어. 진정한 힘은 칼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럼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글쎄, 어디든 좋지 않겠소? 남쪽 바닷가에 가서 작은 서당을 열어도 좋고 서해의 작은 섬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도 좋고 낭자와 함께라면 그 어디든 초가삼간이라도 천국일 테니.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옛말에 반박기진이라 하였습니다. 화려하게 깎고 다듬은 것을 버리고 본래의 순수하고 소박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세상은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일지 모릅니다. 매죽과 월양은 피 묻은 칼과 거짓된 신분을 모두 버리고서야 비로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고은님들의 삶에서 단 하나 가장 소중한 것만 남기고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